챕터 1-4 일반 치과 의사와 교정 전문의 연계 치과에서 생각하는 조기 치료에 대해 발표할 2년차 김윤영입니다. 필자는 교정 치과 의사로서 다른 교정 치료법을 공부하고자 일반 치과 의원의 교정 치료를 견학하러 다녔을 때 원장이었던 닥터 존의 말을 감명 깊게 생각하며 구정교합 개선 이전에 구정교합을 정말로 예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교정 전문 치과에서는 대다수 이미 부정교합을 진단받고 오는 환자가 많은데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부정교합의 예방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고 이를 위해 일반 치과에 근무하며 부정교합의 예방에 도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몇 가지 증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하악 전치 설측 전이와 상악 측절치의 구개측 전이입니다. 5세 7개월 남자 어린아이가 하악 연구 중절치가 하악 유중정치의 혀 쪽에서 맹출하고 있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당일 발치 진행하였고 한 달 뒤 하악 유중절치는 입술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8살 8세 사진에서는 상악 측절치의 비틀림이 보였으나 치열 개선을 희망하지 않아 계속 추적 관찰 시행하였습니다. 13세 사진입니다. 상악 축절치의 비틀림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고 피계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악 전치부의 총생은 약간 커졌으나 경과 관찰을 계속 시행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 증례는 상악 전치부 과잉치 증례입니다. 6세 남아에서 전치의 교환기에 파노라마 촬영을 하였을 때 과잉치가 발견되어 CT 촬영을 하였습니다. 상악 우측 중절치부에 과잉치가 발견되었고 상악 우측 중절치가 입술 쪽으로 전이됨을 보여 발거 후 경과를 관찰하였습니다. 9세 사진입니다. 우측 중절치는 문제없이 맹출하였고 수면에 에나멜질 변색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아 따로 치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조기에 과잉치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것을 발치함으로써 교정 치료를 피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증례는 하악 우측 대구치 맹출 지연 증례입니다. 7세 4개월의 여자 어린이로 전치부 교환 시기가 되어 촬영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 하악 우측 제1대구치의 맹출 지연, 제2소구치, 제2대구치의 결여가 관찰됩니다. 좌측 제2소구치의 치배 형성이 지연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정출 방지를 위해 하악 우측 6번, 2번, D번을 플렉서블 트위스트 와이어로 고정하였습니다. 9세에 46번이 맹출하였고 16과 교합을 얻을 수 있어 정출 방지 와이어를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14세 양호한 교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45번 코티넬탈 미싱에 85번을 잘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간단한 와이어를 통해 정출을 막아 쉽게 부정교합을 예방할 수 있었던 증례입니다. 9세 8개월 상악 우측 측절치가 구개측으로 전이되어 있고 상하악 총생을 확인하였습니다. 84번 조기 탈락으로 BLSM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하의 치열을 확장하였습니다. 상악 장치는 그림상 코디엘렉스임을 알 수 있었으나 하악의 사진이 없어 어떤 장치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은 확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12번의 구개측 전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선을 납땜하여 연장시킨 모습입니다. 이후 상하 치열에 브라켓을 장착하고 배열하였습니다. 12세 상하 치열의 총생이 개선되었습니다. 우측 교합 상태는 거의 클래스 2이지만 좌측 교합 상태는 양호합니다. 19세 사진으로 하악 전치의 크라우딩이 관찰되나 교합 상태는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조기 치료란 구강 주위의 정상 기능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 맹출 장애를 가능한 빨리 제거하는 것, 영구치가 가능한 정상 위치에서 맹출되도록 하는 것, 정상인의 치열에 재평가하면서 접근해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을 아는 것이 먼저이며 개별 상태가 그 정상 범위 안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는 성장과 발육, 골격, 치아 크기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라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조기 치료이며 치료의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큰 잠재력이 지닌 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례 1에서는 자연스러운 치아 이동에 따라 교정치료 없이 양호한 치열의 변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구순의 폐쇄 기능, 정상 연화 기능, 혀의 탈감작 등을 촉구하는 가운데 양호한 변화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례 2와 같이 치아의 교환기는 치아의 맹출 장애가 호발합니다. 맹출 장애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치열 부정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조기 치료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치아의 교환과 함께 교합 상태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치열의 부정교합을 만드는 원인으로 칩의 위치 이상, 위치의 조기 탈락 등을 들 수 있으며 치아의 위치 이상으로 대학 관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합 평면의 경사나 아편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개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기 치료는 예측이 어려운 요소를 포함하는 치료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때로는 예상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부정교합의 예방부터 시작하여 확실하게 치열 부정을 개선하는 치료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 유무를 재평가하면서 치료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일반 치과 의사와 교정 치과 의사들에 대한 논문을 찾다가 교정과 전문의, 일반 치과 의사, 교정과 레지던트, 일반 학생의 교정 케이스 복잡성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만족도나 민식에 대해 연구하는 입장으로 흥미로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패널들은 아메리칸 보드 오브 orthodontic discrepancy index DI를 통하여 복잡성에 대한 견해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런 이 DI는 교정의 복잡성에 대한 평가를 미국 교정학회 의사들이 개발한 불일치 지수로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텍사스 대학교 치과대학에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치료를 받은 11세에서 21세 사이의 환자 146명의 치료 전 교정 기록을 조사하였습니다. 모두 영구 치열이었으며 비수술적 교정 장치로 치료받았습니다. 환자가 2개의 안면 기형을 가지거나 기록이 불완전한 경우 이전에 교정 치료를 받았던 환자는 제외되었습니다. 2명의 평가자가 이 DI 점수로 이를 평가하였고 서로 DI 점수에서 큰 차이가 낸다면 제외하였습니다. 총 29케이스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일드한 케이스 10건, 모더레이트한 케이스가 9건, 컴플렉스한 케이스가 10건이었습니다. 이 DI 점수는 점수가 크면 클수록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정과 전문의, 일반 치과의사, 교정과 레지던트, 일반 학생을 포함하여 총 1661명의 치과 대상자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343명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패널 구성원으로는 교정과 전문의 59명, 일반 치과 의사 81명, 교정 레지던트 33명, 치과 대학생 17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은 29명의 환자에 대한 치료 전 교정 기록을 보여주고 100점 만점으로 케이스의 복잡성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정 기록은 구의 사진, 모델 사진, 파노라마 사진, 셉 사진 및 계측값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라이너한 믹스드 모델을 사용한 반복된 아노바를 통하여 DI 스코어가 에버리지 컴플렉스 스코어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컴플렉시티 스코어와 DI 레벨 오브 디피컬티가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는 평균 점수가 이 DI 점수의 복잡성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로프 평가를 통해 보았을 때 레지던트 그룹이 DI 점수와 컴플렉시티 점수 사이에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교정과 전문의와 교정과 레지던트가 교정 케이스의 복잡성을 평가하는데 더 나은 판단력을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PR 윗 값이 작을수록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 조기 교정 치료에 요구되는 것 문헌을 검증한다입니다. 조기 치료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전치 반대 교합에서 상악 전방 견인 장치의 사용이 장기적인 치료 효과가 있음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과계교합, 개방교합, 구치부 교차교합의 조기 치료에 대해서는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증거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많고, 상악 전돌에서는 조기 치료에 의한 절치 외상 감소는 보이지만 그 외에 장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의견에 따라 조기 치료가 나중에 시작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유익하다는 확증은 없지만 이것이 조기 치료가 무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조기 치료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교정치료가 의아품과 같은 대규모 임상 테스트가 곤란하고 개개의 차이나 치료의 다양성 때문에 강력한 증거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증거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결론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기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먼저 부종교합이 어떻게 발병하는지에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유치열부터 영구치열기까지의 종단적 연구입니다. 전기간의 부정교합 유병률, 자연치유율, 새로운 부정교합의 발현율과 교정치료 필요도를 축적하였고 그 결과 유치열부터 영구치열기 이행기까지는 많은 자연치유와 새로운 부정교합의 발현이 관찰되었습니다. 전치개교, 전후방적 부정교합, 편측성 교차교합은 자연치유율이 높았고 과계교합은 자연치유가 어려웠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논문에서는 3세에서 관찰된 습관, 호흡장애, 알레르기 등의 기능적 문제와 11세 때 부정교합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하지만 이런 기능적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보고가 많았습니다. 부정교합 원인으로는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모스는 골격의 원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유전적 요인, 선천적 요인에 의해 정해지지만 그 후 모든 3차원적 성장, 즉 위치의 변화, 크기, 형태는 기능 모체를 이루는 후천적 요인인 환경적 요소에 의해 정해진다는 기능 모체설에 대해 얘기하였고, 치열 교합에 관여하는 환경 요인에 따라 치아 위치가 결정되고 평형 상태가 결정된다는 웨이스테인의 평형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설은 아간면의 성장 발육에는 정상 기능과 균형을 이룬 근육 활동이 필수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화기에 발현하는 구강 주위의 기능의 이상은 두 개 앞면의 성장 발육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부종교합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부종교합을 일으키는 기능 이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화기 호흡장애는 아데노이드나 편도비대, 코질환,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이 깊고 유병률 또한 높습니다. 구호흡은 비호흡이 곤란해지면 생리적인 적응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방두위, 하악의 저위, 혀의 전방저위, 얼굴의 길어짐이 나타납니다. 또한 저작 활동이 저해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자세와 균형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협소한 비인두 기도와 하악각의 확대, 전방두위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비호흡 장애는 부정교합의 발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시의 기도 폐쇄로 호흡 장애가 야기되는 병태를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OSA라고 하는데요. OSA를 가진 소아의 식모 두부 방사선적 특징에 따른 논문에 따르면 OSA 그룹에서는 하악 평면각이 가파르고 턱이 후퇴하는 전형적인 아데노이드 얼굴 모양을 가집니다. 또 다른 문헌에서는 OSA는 하악이 후방 회전하여 피계가 얕아지고
오버댓이 커지며 골격성 2급 패턴이 되고 치열궁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상기도 호흡 장애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이드나 편도를 절제하는 것이 소아 OSA 치료의 제1선택으로 간주됩니다. 평균 나이 5.6세 OSA 소아의 인두국의 편도 절제술을 5년 경과 후 추적한 연구로 OSA 그룹은 정상 그룹에 비하여 하악의 후방전이 상악의 전방회전, 전하악 후방 안면의 길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편도 적출 5년 후에는 측모 두부 방사선 평가에서 정상 그룹과 비교하여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자는 호흡 패턴의 정상화가 아간면 형상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증례에 따라서는 아데노이드 편도 적출술이 주요하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부종교합의 중증화에 대한 예방적 접근으로는 크게 평가될 만합니다. 간단한 증례 보시겠습니다. 6세 여한으로 앞니 총생을 주소로 내온 환자분입니다. 임상검사상 구호흡이 일상화되어 있고 레터럴 사진상 아데노이드와 구개편두로 인한 기도 폐쇄를 알 수 있습니다. 진단은 수면무호흡증으로 내렸습니다. 이비인후과로 의뢰되어 아데노이드 구개편도 적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른쪽이 8세 2개월에 찍은 레터럴 사진입니다. 전방 회전이 나타나 ANB, FMA가 감소되었고 구강 내 사진상에서도 교합의 긴밀함에 차이가 납니다. 평형설에 따르면 입술, 볼 근육과 혀 사이에 치아가 위치하면 이들의 문제가 치열의 이상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빠른 습관은 전치부 개방 교합과 관련되어 있으며 치아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습관에서도 힘이 가해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치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5세까지 습관이 지속된 경우에는 12세 때까지 부정교합의 심각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습관의 대처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소아의 구강교육 활동으로 행동을 바꾸고 건강한 습관을 추진함으로써 부정교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조직적인 계획이 아니라도 평범한 일상에서 보호자에게 적절한 충고를 하는 것도 좋지 못한 습관에 따른 부정교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합력입니다. 치아의 수직적인 위치는 교합력과 맹출력의 균형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런 치아의 정출이나 맹출은 근육 활동에 영향을 주어 하악의 수직적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손내생과 박해가 교합력과 교합, 두 개 안면의 위치, 두이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최대 교합력은 여자에게서는 나이와 함께 남자에서는 치아의 교합 접촉과 함께 증가하고 남녀 모두 맹출한 치아의 수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자에게서는 교합력과 수직적인 악관계에 분명한 관련성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남자가 아직 나이상 성호르몬이 풍부하게 분비되어 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교근의 기능과 골격성 부종교합에 관련에 대한 연구에서 안면 고경 증가에 따라 유형 2 속근의 크기와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안면 수직적 높이와 근섬유의 유형 구성에 관련이 있고 과계교합의 증례에서 유형 2 섬유가 많이 관찰됨을 보였습니다. 소로우 등은 목에 비해 머리가 전방에 있을수록 전안면 길이가 길고 후안면 길이가 짧아지며 전두계저에 대한 하악 평면의 하악 경사각이 커짐을 비인두 공간이 작아짐을 보고하였습니다. 치조의 높이, 교합 평면의 경사는 두개와 경추가 이루는 각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부위에 대한 수직적 악관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치료적 보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보듯 전방 두위에 의해 두 개의 경의 각도가 커지는데
12세에서 18세 55명의 교정 경험이 없는 영구치열 피험자에 대해 두이와 하악치열의 관련에 대해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2mm 이상의 하악치열 총생이 있는 사람에서 각도가 유의미하게 컸다고 합니다. 이들 보고를 통해 두이는 아가면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치조계에 의해 보상이 됨을 나타냅니다. 조기 교정 치료를 사회보장 제도로 시행하는 핀란드에서의 연구를 보면 같은 연령의 89명의 집단을 8세에서 20세까지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8세, 10세, 12세, 15세에 부종교합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하였고 치료를 받은 피험자의 82%가 20세까지의 교정을 종료한 후에 평균 6.9년이 경과된 상태였습니다. 상하 전치의 평균 총생 점수는 교정치료에 필요가 없던 그룹과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들은 단순한 장치를 이용한 조직적인 조기 치료가 그 후의 교정 치료의 필요성을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시행한 저소득자 세대의 혼합 전기 17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조기 치료와 본격 치료의 검사를 비교한 RCT 논문상 치료 후 4년 뒤에 교정 치료 필요도의 점수를 보면 조기 치료 그룹이 본격 치료 그룹에 비해 점수가 높지만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하고 저비용으로 교정의사가 받아들이기 쉬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중위생상 요구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정치료의 원인론과 그 예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호흡장애, 아가면의 형태 이상, 전방두의 및 불량 자세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과 형태를 조기에 치료하여 부종교합의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이 조기 치료의 큰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